여러분 안녕하세요. 성큼 여름이 찾아온 지금 잘 지내고 계시나요? 왜 그런 날 있잖아요. 누구에게든 내 얘기를 하고 싶은 날. 오늘이 그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길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조금은 길고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우리 가족은 책임감 강하고 사랑스러운 남편, 그리고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 이렇게 세 식구입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교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오늘 나랑 과제 끝나고 요 앞으로 곱창 먹으러 갈래? 곱창이요? 좋아요. 당시 남편은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한 지 얼마 안 된 복학생이었고 저는 3학년이 된 참이었어요. 같은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친해졌고 이렇게 과제가 끝나고 수업이 끝나고 함께 밥 먹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습니다. 너네 그렇게 밥 먹으러 같이 다니더니 결국엔 사귀냐? 완전 밥 잘 사주는 멋진 복학생 오빠다? 4학년이 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어요. 제가 먼저 취업에 성공하고 남편은 서류 전형에 떨어지기 일쑤였거든요. 너랑 나랑은 이제 맞지 않는 것 같아. 우리 그만하자라는 당시 술 취한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땐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론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제가 먼저 취업에 성공했을 때 남편이 정말 축하해주고 예쁘고 멋있게 첫 출근하라고 옷도 사줬었거든요. 남편이 사준 그 옷을 입고 저 얘기를 듣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빠,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아직도 오빠가 도전할 수 있는 좋은 회사가 이렇게 많은데 포기할 거야? 그리고 오빠랑 나랑 뭐가 안 맞아? 오빠는 취업 준비생이고 여자친구는 입사에 성공한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이야? 그래? 이렇게 약한 사람은 나도 필요 없어. 그래, 헤어져. 아니야, 오빠가 미안해. 다시는 이렇게 약한 소리 하지 않을게. 정말 미안해, 응? 울지 마. 처음 남편과 함께 밥을 먹었던 곱창집에서 서로 얼싸안고 펑펑 울고 저희 사이는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몇 달 후 남편 역시 취업에 성공했죠. 이렇게 한번 찾아왔던 위기를 잘 넘기고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나와 평생을 함께 해줘, 응? 당연하지 바보야. 저희는 이렇게 위기를 잘 넘기고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결혼 생활에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아이였습니다. 친정은 물론 시댁에서도 저희 부부의 아이 소식을 정말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몸에 좋다는 건 뭐든지 먹어봤고 임신이 잘 되는 시간에 관계도 가져보고 또 임신이 잘 된다는 자세까지 신경을 써봤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에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 결국 이 방법밖에 없는 걸까? 그래도 정확한 문제가 뭔지 알아야 우리도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여보. 그렇게 다음날 저희 부부는 산부인과에 찾아갔고 병원에서는 불임이 아니지만 난임인 이유는 지금으로선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말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아예 없어도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여보. 응?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래도 나랑 당신 닮은 아이 낳고 싶었는데. 불임이 아니잖아.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 곁으로 아이가 찾아올 거야.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천천히 기다리자. 저와 남편의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을 땐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너무 불안했어요. 이렇게 평생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어쩌지? 다른 부부는 오히려 아이 없이 둘만의 생활을 더 즐기면서 사는 부부도 많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제가 자라면서 받았던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 역시 아이에게 그런 무한한 사랑을 주고 싶었던 욕심이 컸나 봐요. 양가 부모님도 저희의 힘든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아이에게는 잘 꺼내지 않으셨거든요. 이렇게 10년이란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여보, 두 줄이냐고? 직접 봐봐. 우와, 여보, 진짜 고생 많았어. 사랑해. 남편 너무 크게 소리 지르지 마. 우리 아기 놀라. 저희에게 10년 만에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저의 임신 소식은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께도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어요. 저희가 힘들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동안 말씀을 안 하셨지 손자, 손녀를 정말 바라고 계셨던 거죠. 더 정확한 검진을 위해 병원에 찾아가 검사를 받았어요. 저희 자궁 안에 조그맣게 자리를 잡고 있는 콩아리를 보니 감정이 북받쳐 초음파 사진을 붙잡고 남편과 엉엉 울었습니다. 입덧도 없이 무난한 임신 기간을 거쳐 드디어 저희의 아들 승철이가 태어났습니다. 손가락 10개, 발가락도 10개. 우리 소중한 아들 승철이 10년 만에 우리를 찾아온 승철이는 저희 온 가족의 기쁨이자 행복, 사랑이었어요. 제 뱃속에 있을 때처럼 얌전한 승철이는 잘 울지도 않고 순둥순둥했습니다. 승철이는 맘마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이렇게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도가 하늘에 잘 들리지 않았나 봅니다. 첫 돌이 지나기 전부터 잔병이 많았던 승철이는 집보다 병원에 가는 것이 익숙해질 정도로 병원을 드나드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많았던 저와 남편은 아이에게 좋다는 음식은 다 찾아서 먹이기도 하고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승철이가 3살이 되던 해 갑자기 열이 나 찾아간 응급실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입니다. 백혈병이요? 저희 아이가 백혈병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 아이가 백혈병이라니요. 빨리 입원해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승철이가 백혈병이라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게 이런 기분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승철아, 왜 너한테 이런 일이 생기니? 우리 아이 이제 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 아이한테 이런 병을 주시는 거예요, 네?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원망스러웠던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승철이를 임신했을 때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낼 걸. 승철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썼었어야 했는데 내가 왜 저는 아이가 이렇게 아플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결론은 다 제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아프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일을 하지 말고 승철이 옆에서 승철이만 케어했어야 했어, 여보. 다 내가 승철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승철이 어떡해? 응? 여보, 내가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지? 당신 탓이 아니야. 나 역시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승철이가 아픈 건 절대 당신 탓이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면 안 돼. 우리가 무너지면 승철이는 누가 지켜, 응?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치료만 잘 받으면 승철이 생명이 지장은 없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무너지지 말자. 승철이를 위해서라도 더 힘내서 승철이 지키자. 알았지? 남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무너지면 우리 승철이는 누가 지킬까요? 밥도 더 열심히 먹고 아프지 않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았어요. 저는 그때까지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고 오로지 승철이 간호에만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비와 병원비는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제 전공을 살려 아이를 간호하면서도 할 수 있는 재택근무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병원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며 3개의 일을 하며 승철이의 치료비를 벌었습니다. 승철이는 독한 약에 매일 울고 많이 자라지도 않았던 머리카락이 빠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친구들을 사귀며 말을 배울 시기에 병원에 있다 보니 승철이가 배운 말은 나 이제 안 아파요. 집에 갈 수 있어요. 주사 싫어요. 승철이가 아파요.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동요를 부르고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날들보다 우울한 병원에서 지내는 날들이 길어질수록 저 역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승철이의 병원비를 버는 것과 아이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이제 괜찮아질 거라는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약속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기력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힘을 내야 하는데
승철이의 치료가 길어질수록 내가 엄마로서 자격이 있는 건지 늘 의심을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잡아줬던 건 남편이었어요. 당신 학교 다닐 때 생각해봐. 아무도 되지 않을 거라고 했던 회사에 당당하게 합격했잖아. 그것도 1등으로. 세상에서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어. 지금도 당신은 누구보다 강한 엄마야. 승철이도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다른 것도 아닌 우리 아들 승철이를 위해서, 응? 고마워, 여보. 나 당신 아니었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야. 내 옆에, 그리고 승철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저희 세 가족이 의지하며 승철이의 치료를 계속하자 승철이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승철이가 퇴원하는 날이 됐습니다. 엄마, 집에 가? 이제 병원 아니야? 승철아, 우리 승철이 이제 다 나아서 병원에서 안 있어도 돼. 엄마랑 아빠랑 집에 가는 거야. 집에 좋아. 토끼랑 펭귄이 있는 집으로 갈래.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승철이와 함께 한 병원 생활은 참으로 고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승철이가 다시 건강을 찾았고 꾸준히 상태를 잘 살피면 완치 판정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승철이가 입원한 후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승철이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승철이가 잘 버텨준 덕분입니다. 아마 별 문제 없으면 충분히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승철아,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저희의 보금자리인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의 재택근무는 계속됐습니다. 승철이의 치료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지런히 돈을 모아야 했어요. 그래도 매일 환자복을 입고 울고 있는 승철이의 모습 대신 집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웃는 승철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집에 평화가 찾아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옳게 나왔어. 오늘도 듣기 싫은 목소리와 꼴도 보기 싫은 얼굴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남편의 누나인 신우이였습니다. 평생 노처녀로 살 줄 알았던 신우이는 몇 개월 전 결혼을 해서 저희 아파트의 옆동으로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그리고 가족이 가깝게 살면 좋은 점도 있겠지 싶었는데 웬걸 신우이가 결혼 후 이사 온 이후로 저희 집은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승철아, 고모 왔는데 인사도 안 하니 너는? 올케가 너무 애를 오냐오냐 키우니까 승철이가 벌써부터 버릇이 없잖아. 승철아, 일어나. 인사 제대로 해야지. 전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온 후 힘들어서 누워있는 애한테 저렇게 예의를 운운하며 혼내려고 하질 않나. 또 어머, 올케. 장조림했으면서 왜 연락을 안 했어? 신우이야말로 예의는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냉장고를 뒤져 반찬을 가져가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신우이는 결혼 전부터 불편을 넘어서 아주 귀찮고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처음엔 신혼여행을 따라오겠다는 개소리를 해 시부모님께 혼났던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전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결혼 전까지 꾸준히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승철이 아파서 집도 맨날 비어있고, 그리고 올케 승철이 병간호하느라 집 정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가서 도와주면 올케도 편하고 내 동생도 편하고 얼마나 좋아? 형님, 괜찮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와주셔서 정리해주고 계셔요. 올케 진짜 불효자다. 어떻게 그런 일을 어머니를 시켜? 그냥 내가 해줄게. 어차피 방도 남잖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징징거리며 저와 남편, 시부모님을 들들 볶아댔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 상황에 지금 신우이의 남편인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같이 살겠다는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 저런 진상도 이제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로 신혼집을 차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단지도 조용하고 또 평수도 넓고 동생이랑 올케 사는 거 보니까 우리도 여기에 살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바로 집 계약했지.
어때? 올케도 좋지? 올케 바쁠 때 내가 승철이도 봐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 좋기는 개뿔. 외국의 영화에 나오는 악역을 빌런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우이는 제 인생의 최고의 빌런이었습니다. 올케, 장 보러 마트에 언제 가? 시장이요? 승철이를 두고 가기 그래서 거의 인터넷으로 시켜 먹고 있는데요. 애 생각하는 엄마 맞아? 재료를 직접 보고 장을 봐야지. 이상한 물건 와서 승철이 아프면 어떻게 해? 그러지 말고 지금 나랑 요 앞에 다녀오자. 지금요? 그래, 오늘 아파트에 장 서는 거 몰랐어? 멀리 가는 것도 아니잖아. 딱 10분만 보고 필요한 거 사가지고 오자. 저는 승철이를 혼자 두고 나가는 게 너무 불안했지만 한편으론 같이 나가서 신우이를 집으로 보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하고 함께 나가기로 했어요. 올케는 승철이한테 독립심도 좀 길러주고 해야 한다니까. 몰라도 너무 몰라. 여전히 이런 미친 소리를 듣기 너무 거북했지만 잠깐이지만 저도 오랜만에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 말소리도 듣고 또 싱싱한 재료들을 보니 마음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따라 신우이가 음식 재료를 많이 사길래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저희 집 냉장고는 그만 털어가려나 했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잔뜩 산 재료들은 모두 제가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올케 요리 잘하잖아. 새로운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올케네 먹을 거 하는 거 조금 더 하는 건데. 응? 같이 해줘. 내가 오늘 올케네 집에 와서 승철이랑 같이 놀아줬잖아. 해줄 거지? 그럼 나 남편 올 시간 돼서 먼저 갈게. 제가 형님네 집 가정부예요? 왜 항상 저희 집 와서 반찬 가져가고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반찬해라 뭐 해달라고 하고 제정신이세요? 그리고 승철이 병원에 있을 때 괜찮냐고 연락 한번 제대로 안 했으면서 뭘 그렇게 요구해요? 당장 가지고 가요. 하면서 장본 물건을 모두 신우이에게 던져버렸습니다. 한두 번이면 말을 안 해요. 사실 전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많이 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도 좋아해요. 신우이가 냉장고 털어가는 거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요리에 서투를 수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100번, 1000번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짓도 하루 이틀이죠.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찾아와서 냉장고 뒤져 뭐 새로 산 물건이라도 있으면 본인이 쓰겠다고 가져가. 어느 날은 옷장까지 열어서 옷을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의 누나라고 해도 이런 예의 없는 짓을 밥 말아먹듯이 하는 사람한테 저라고 예의 차릴 일 있나요? 그리고 가깝게 산다고 매일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 승철이 아직 다 나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감기 걸린 것도 아니고 백혈병이라고요. 형님 눈엔 이게 약만 먹고 잠만 잘 자면 나을 병으로 보여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집으로 돌아가요. 이거 다 가지고. 이날 이후로 한동안 신우이는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사과는 따로 없었지만 정말 멍청이가 아니라면 제가 한 말을 제대로 이해했겠죠. 그리고 신우이도 염칠한 게 있다면 더 이상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을 거고요. 몇 주 동안 정말 편하고 조용한 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남편 생일이 다가오자 이 평화는 다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올케, 저번엔 내가 미안했어. 그리고 이건 내 동생 명호 생일 선물. 고마워요, 형님. 사과도 하고 저희 남편 생일이라고 선물까지 사들고 왔는데 또 매몰차게 내쫓을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다 시부모님까지 계시고 남편 생일이라 큰 소리를 내기 싫었어요. 승철이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성대하게 남편 생일상을 차렸어요.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저는 아픈 승철이를 돌보느라 남편을 거의 제대로 챙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고생한다면서 저의 힘들고 지친 마음을 달래줬습니다. 올케, 닭볶음탕 맛있다. 많이 했어요. 좀 싸드릴게요. 정말? 고마워. 언제까지 미워만 하며 지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족들한테 잘하면 저희 아들 승철이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승철이가 착하고 바른 사람으로 자라길 바래요. 그러려면 부모인 저부터 남에게 베풀고 바른 어른으로 생활을 해야 승철이가 그대로 보고 배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어차피 음식도 넉넉하게 많이 해서 시부모님과 시누이에게 음식을 싸서 보냈어요. 그날부터 악몽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옳게. 어머, 뭐 하는 거야? 승철이가 머리가 자라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요. 모자 만들어주고 있어요.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애 머리는 알아서 자랄 텐데 귀찮게 뭘 그런 걸 만들고 있어? 남편 생일을 기점으로 전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시누이. 또다시 우리 집 살림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렇게 사사건건 참견하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전처럼 음식해놓은 걸 가져가는 건 일도 아니고 당당하게 먹고 싶은 게 있으니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왜 제 인생에서 저런 사람을 가족으로 만난 건지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나올 정도였어요. 엄마! 승철아, 왜 그래? 나 여기가 너무 아파. 갑자기 팔이며 다리를 만지며 아프다고 우는 아이를 달래며 병원 갈 준비를 할 때였어요. 옳게, 지금 어딜 가? 아이가 아프다는데 병원에 가야죠. 형님도 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오늘은 승철이부터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유난이다, 옳게. 애는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면 안 돼. 아프다고 하면 매번 병원에 들어갈 거야? 나중에 그게 꾀병이면 어쩌려고 그래? 저는 말싸움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집에 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승철이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승철이가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는 동안 시누이가 한 말을 곱씹고 또 곱씹었어요. 나보고 유난이라고? 애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본인은 애도 안 낳아본 주제에 어따 대고 그런 말을 짓거려? 본인 애가 아플 때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승철이가 백혈병이라는 병마와 싸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혹시 수치가 나빠졌을까 마음 졸이며 병원으로 오는 시간 동안 나쁜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정말 마음을 다잡으면서 병원으로 갔어요. 아이는 아프다며 울고 또 치료하면서 아팠던 기억 때문에 치료받기 싫다고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저 역시 진이 다 빠졌어요. 누굴 원망해 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사는데 왜 우리만 고생이지? 이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저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라는 사람에게 저런 말을 들었다는 게 너무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다행히 승철이는 큰 문제가 없어서 그날 저녁 퇴원을 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오늘 승철이에게 있었던 일과 시누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누나 미친 거 아니야? 누가 예민해? 다른 애도 아니고 우리 승철이가 아프다는데 잘못되면 본인이 책임질 거야? 정말 화가 많이 난 남편은 그 길로 시누이의 집에 찾아가 다시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엄프를 놓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며칠 뒤 또 슬그머니 눈치를 보며 우리 집에 찾아온 시누이는 여전히 제가 승철이를 챙기는 게 못마땅한 눈치였지만 남편에게 들은 소리가 있어 뭐라고 말은 안 하더라고요. 아가, 우리 애가 눈치는 없어도 심성은 착한 거 알잖니? 미안하지만 네가 명자 좀 잘 챙겨줘라. 응? 워낙 외롭게 커서 그래.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아직 그 방법을 모르는 거야. 내가 반찬이랑 음식 많이 해줄 테니까 그거 잘 나눠 먹고, 응?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본인 딸이라고 잘 챙겨달라는 소리만 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 남편이랑 승철이 먹이려고 반찬 가져가는 것도 짜증났던 건 사실이에요. 항상 시누이 때문에 반찬값도 전보다 더 들고 음식을 많이 하는 것도 일이고 그래도 먹는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다 우리 승철이를 위한 거다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누이가 오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승철이는 너무 집에만 있는 거 아니야? 애는 밖에 막 풀어놓고 그래야 돼. 그러고 싶지만 승철이는 아직 면역력이 약해서 그럴 수 없어요, 형님. 무슨 소리야. 흙을 만지고 놀아야 오히려 면역력이 더 좋아지지. 승철아, 고모랑 놀이터 갈까? 나가서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자. 누나 그만하라고 했지? 누나가 의사야 뭐야? 마침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신우이의 말을 들었어요. 남편도 제가 해준 얘기만 들었지 직접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고집을 부리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딴 말 할 거면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아니, 나는 승철이가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걱정돼서 그랬지. 참 옳게. 이건 가져가서 잘 먹을게. 그럼 나 간다.
속이 좋은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남의 가족 속은 다 뒤집어 놓고 반찬은 홀랑 집어가네요. 하지만 신우이의 막말은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신우이는 저희 집에 와 빈둥거리고 있었고 전 승철이와 병원에 가기 위해 준비 중이었어요. 이것 봐, 엄마도 이렇게 마스크 했지? 그러니까 승철이도 마스크 하는 거야? 마스크 싫어. 숨쉬기 안 돼. 아니야, 승철아. 마스크 안 하면 또 아야해서 집 말고 병원에 계속 있어야 하는데? 마스크하고 가야 의사 선생님이 우리 승철이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해주지. 옳게 진짜 적당히 해. 마스크 안 한다고 애가 죽어? 뭐라고요? 지금 애 앞에서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똑똑한 건 아니지만 백혈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 백혈병이 무섭지 않은 병이라니요? 제가 앞에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승철이는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어요. 그래도 잘 버텨준 승철이 덕분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건강해진 건데. 형님, 정말 백혈병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시네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닐까요? 뭐? 야, 너 말 다 했어?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네가 지금 유난인지 아닌지.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죄 없는 엄마들까지 맘충 소리를 듣고 다니는 거야. 남들한테 피해주는 건 신경도 안 쓰면서 오직 지혜밖에 모르지. 말만 들었지 이렇게 가까이에 맘충이 있는 줄 몰랐네. 그렇게 싸고 돌면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그리고 그깟 백혈병? 삼계탕처럼 몸에 좋은 음식 좀 먹이고 잠이나 푹 자면 낫는 병인데 유난 떨지 마. 쫙! 뭐야, 너 지금 나 때렸어? 그래, 때렸다. 뭐가 어쩌고 어째? 삼계탕 먹으면 낫는 병이라고? 그럼 너나 실컷 처먹고 병 걸리지 말고 살아. 이 더러운 해충 같은 년아! 저 그래도 오래 참고 살지 않았나요? 백혈병이 삼계탕만 먹으면 낫는 병이라뇨. 그런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병원에 가서 수치를 검사할 때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고 울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거리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남의 마음을 헤아리진 못할 망정 저렇게 가슴에 생채기가 남는 말만 하는 인간이라면 아무리 남편의 누나라고 해도 필요 없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누나를 때렸어. 나 그래도 후회 안 해.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때렸어. 시부모님이 와서 감히 내 딸을 때릴 수 있냐고 해도 당신 누나가 그딴 말하면 똑같이 때려줄 거야. 너무 억울하고 분통스러워서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 어떻게 애 앞에서 중리산이 그깟 병은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편의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어요. 우리 애가 왜 가족이라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그동안 했던 고생들을 전부 무색하게 만드는 말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기라도 해야죠. 그리고 뭐? 맘충이라고요? 전 지금까지 한 번도 남한테 피해준 적도 없고 승철이와 함께 외출한 거라곤 병원 간 게 전부예요. 그것도 항상 제가 운전해서 직접 데리고 갔고요. 승철이에겐 미안한 뿐인 저에게 그날 신우이가 했던 말은 오래도록 상처로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승철이의 백혈병은 거의 완치가 됐어요. 승철이의 건강이 거의 회복됐다는 얘기를 병원에서 들은 날, 누가 쳐다보든 말든 병원에서 저희 세 가족 얼싸안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그럼 저 이제 유치원 갈 수 있어요? 승철이 유치원도 다니고 태권도 학원도 다닐 수 있어. 그동안 당신도 고생 정말 많았어. 아니야, 승철이가 잘 버텨준 덕분이야. 기특해 우리 아들. 처음으로 세 가족이 함께 외식도 하고 그동안 혹시 몰라 먹이지 못했던 음식들도 조금씩 먹이기 시작하면서 하루하루가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누나 아이 낳았대. 그래? 궁금하지 않던 신우이의 소식도 접하게 됐습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누나 평생 안 보고 살 거야? 지금 당신 누나라고 편들어? 편드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용서해주라는 그런 뻔뻔한 얘기는 안 해. 나도 누나가 당신이랑 승철이한테 한 얘기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 하지만 아이도 낳고 누나도 그때 이후로 반성 많이 하고 있대. 한 번만 보고 오자, 응? 그래도 승철이 태어났을 때 누나가 용돈도 주고 그랬었잖아.
사실 신우이가 저희한테 와서 무조건 다 가지고 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양이 워낙 많아서 그랬지. 아이도 태어났겠다. 또 승철이 태어났을 때 선물해준 것도 기억나서 찾아가기로 했죠. 옳게, 어서 와. 애 낳느라 고생 많았어요. 나도 애 낳고 보니까 옳게 마음이 이해되더라고.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말해서 정말 미안했어. 그렇게 어영부영 멀어졌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애를 낳았다는 공통점이 생기면서 신우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어요. 신우이의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저희는 집이 아닌 밖에서 만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집에서 반찬을 가져갈 때보다 더한 스트레스가 찾아왔습니다. 차라리 집으로 데려가서 우리 집 냉장고를 뒤지게 두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승철이는 제 휴대전화로 뽀로로 영상을 보고 있었고 신우이의 아들은 신우이의 품에 안겨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 뭐가 불편했는지 아이가 울기 시작했고 아무리 달래도 그치질 않는 거예요. 분명 잘 자고 있었는데 말이죠. 분유를 먹여도 소용없고 그렇다고 기저귀를 갈 때도 안 됐는데 아이가 너무 예민했던 거죠. 그래서 도저히 진정을 하지 못해 카페와 식당에서 여러 번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옳게는 승철이가 울 때 어떻게 달랬어? 글쎄요. 승철이는 그렇게 떼쓰듯이 울었던 적이 별로 없어서요. 승철이는 아플 때 빼곤 늘 얌전했거든요. 당연하죠. 말을 못하는 아이가 몸이 아프면 울음으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신우이 아이의 울음엔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애가 너무 예민하고 또 손을 많이 탄다고 하잖아요. 그런 아이였던 겁니다. 하지만 신우이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 카페 혼자 쓰는 겁니까? 애 좀 달래요. 당신은 이런 애기 시절 없었어? 애가 우는 건 당연한 거야. 싫으면 여기서 나가면 되잖아. 외출할 때마다 바뀐 환경이 불편해 매번 우는 아기. 그리고 그런 아기를 달랠 생각이 없는 신우이. 같이 카페나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거슬릴 수밖에 없죠. 보통 이럴 땐 죄송하다, 아기가 너무 어려서 그렇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아기를 밖으로 데려가 달래잖아요. 하지만 신우이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다른 손님과 싸우기 일쑤였어요. 내가 여기서 공짜로 커피 마셔? 당신도 나도 똑같이 커피값 냈으면 똑같이 이용할 권리가 있는 거야.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몇 년 전 신우이가 저한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맘충. 신우이가 하는 짓이 딱 그랬어요. 남에게 피해란 피해는 다 주면서 나만 괜찮으면 다 된다는 식. 이런 신우이 때문에 저까지 욕을 먹는 것 같아 전 다시 신우이와 거리두기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옳게는 나보다 애도 먼저 낳아서 경험도 많잖아. 같이 나가자, 응? 나 집에만 있으려니 너무 답답해. 친구도 없나, 왜 맨날 나에게 연락이지 생각했다가 바로 납득했어요. 저 성격에 친구가 있는 게 이상하겠다 싶더라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는 연락, 피하면 집으로 찾아오고 처음엔 밖에서 또 진상 부릴까봐 예전처럼 집에서 만나기도 했는데 집에서 만나니 이번엔 본인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럴 바엔 밖에서 만나 빨리 헤어지는 게 낫겠다 싶어 다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소고기 죽은 없어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신우이의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랄수록 신우이의 진상 레벨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손님, 저희 메뉴엔 소고기죽이 따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어린 아기를 손님으로 받아놓고 이유식 메뉴도 없어?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형님, 그래도 여기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사장 나오라고 해. 지금 나 애 있다고 무시해? 그렇게 신우이는 동네에서 유명한 맘충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 사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알았다면 좀 달라졌을까요? 촥! 꺄! 손님, 지금 저희 종업원한테 무슨 짓을 하시는 건가요? 인연이 지금 우리 애 보고 조용히 하라잖아. 애는 말도 하지 말란 소리야? 아니, 애가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녀서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거 안 보이세요? 저 사람들만 손님이고 나랑 우리 애는 손님이 아니야? 어디서 그딴 말을 짓거려? 여기서 장사 그만하고 싶어? 신우이의 진상짓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이가 가게가 떠나가라 울어도 신경도 안 쓰고 하하호호 웃으며 수다만 떨고 또 하루는 이거 물 좀 대표줘요.
네, 손님? 안 들려? 우리 아이 분유 먹어야 하니까 물 좀 따뜻하게 데워달라고. 왜 2번씩 말하게 하고 난리야? 한 번에 알아듣고 딱 하면 얼마나 좋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남을 시키는 건 기본. 심지어는 이게 무슨 냄새야? 당신 미쳤어? 음식 먹는 사람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들은 똥 안 싸? 왜 이렇게 깨끗한 척이야? 당신 똥에서는 무슨 향기나? 사람이 많은 저녁 시간의 식당. 유아 휴게실이 잘 된 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아이의 똥기저귀를 갈았어요. 당연히 안 좋은 냄새는 순식간에 퍼졌고 사람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지만 신우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똥 안 싸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유난들이야 정말. 모처럼 만의 맛집이었고 그날따라 신우이도 아이도 조용해서 오늘만큼은 별 탈 없이 승철이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갈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오늘도 신우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대변을 안 보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하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건 물론 모두에게 입맛을 떨어지게 하는 효과까지 가져왔잖아요. 화장실이 괜히 있습니까? 더군다나 여기는 엄마들 사이에서 유아 휴게실이 잘 되어 있기로 소문난 음식점이었어요. 아이를 안고 조금만 가면 나오는 유아 휴게실에 가서 갈면 될 기저귀를 굳이 음식 먹는 중간에 갈아서 그날 동네 맘카페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신우이와 외출만 하면 민망한 상황이 계속 벌어졌어요. 저도 이렇게 계속 다니다간 저와 승철이까지 함께 묶여 욕을 먹을 것 같고 또 신우이가 보여주는 행동이 승철이의 교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그러나 마음처럼 쉽게 되질 않더라고요. 옳게. 원래 애들은 같이 커야 돼. 승철이도 외동이라 외롭고 우리 애도 외동이라 외롭잖아.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역시나 눈치가 없는 신우이는 이젠 자신의 아들과 저희 승철이까지 묶어 함께 하길 바랐어요. 그러면서 항상 승철이에게 양보하고 희생하기를 바랐습니다. 승철아, 너가 아기보다 형이니까 이건 전부 승철이가 양보해야 되는 거야. 양보? 그래, 승철이는 이거 많이 갖고 놀았지? 그러니까 아가 주자. 양보도 하루 이틀이죠. 그런 식으로 반찬도 모자라 승철이의 장난감도 야금야금 가져가길 몇 번.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동생이야? 어린 동생을 잘 돌봤어야지. 이거 봐, 흉터 생겼잖아. 우리 애 아픈 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남편과 함께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놀이터에서 큰 소리가 나서 달려가 보니 글쎄 신우이가 저희 승철이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승철이한테 다가가니 아이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벌써 빨갛게 충혈이 됐고요. 너무 화가 나 저도 신우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형이 됐으면 동생을 똑바로 돌봐야지. 이거 안 보여? 여기 흉터 생겼잖아. 흉터라고 해봤자 살짝 긁힌 정도였어요. 이 정도 상처는 소독하고 약 바르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애한테 소리를 질러요? 이 정도? 야, 너 동생을 제대로 보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큰 줄 알아? 만약 여기서 더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 넌 그래서 그렇게 애 아프다고 하면 싸고 돌면서 응급실 갔냐? 이게 네 눈엔 그냥 상처로 보여? 애 잘못되면 어쩔 건데 네가 책임질 거야? 백혈병 좀 걸렸다고 유난 떨 때부터 알아봤어. 그깟 병이 뭐라고 애를 이따위로 길러? 아! 저는 참을 수 없어 신우이의 뺨을 갈겼습니다. 이게 어디서 형님한테 손찌검이야? 이게 너 미쳤어? 어디 아팠던 애 앞에서 그런 막말을 해?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엄마까지 날 때려? 저년 때문에 날 때린 거야 지금? 쫙. 내 아내한테 인연전연 하지마 이 미친년아. 너 명옥 너까지? 유난? 유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유난은 네가 떨고 있는 게 유난이고 네 애는 네가 봐야지. 결국 네가 똑바로 애를 돌보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승철이도 이제 겨우 5살인데 5살 애한테 애를 맡기고 편하게도 싸돌아다닐 생각이 드니? 그리고 넌 모르나 본데 우리 동네에서 너 진상 맘충이라고 이미 소문난 지 오래야. 누가 맘충이야? 난 너처럼 유난 떨면서 애 키운 적 없어. 내가 왜 맘충이야? 이 맘충년아. 맘충은 너야. 신우이의 큰 목소리에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저희를 다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그러면 안 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너 빼고 우리 동네 엄마들 단톡방도 있어.
오죽했으면 너만 빼고 단톡방을 만들었을까? 너 같은 맘충 때문에 우리 동네 소문 안 좋게 나서 집값 떨어지면 네가 다 책임질 거야? 하여간 눈치도 없는 년이 목소리만 커가지고 분위기는 다 흐려놓고 재수없어. 야, 너 말 다 했어? 또 한 번 신우이의 손이 올라갔고 그걸 남편이 말리려는 순간 아가야, 남의 차에 그런 짓 하면 못 써요. 엄마를 닮아 눈치 없는 신우이의 아들이 엄마가 소리를 지르든 말든 엄마의 차키를 들고 돌아다니다 지상 주차장에 있는 외제차를 긁어버리고 말았어요.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간 신우이는 차주가 자신의 아들에게 뭐라고 하자 또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애한테 지랄이야? 이깟 똥차 얼마나 한다고? 우리 집 102동 505니까 수리비 영수증 가지고 와. 다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날 밤 엄마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은 말 그대로 불이 났습니다. 워낙 보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던 탓에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고 신우이에 대해 몰랐던 사람들까지 신우이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우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올케가 잘 말해주면 안 될까? 신우이가 똥차라고 말했던 차는 사실 한국에 몇 대 없는 외제차였고 차 주인과 저는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미 수리비가 2천만 원이 나왔던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뻔뻔하게 찾아와서 부탁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형님 돈 많잖아요. 항상 형님도 명품관에서만 쇼핑하고 아들도 태어났을 때부터 명품만 입히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돈 2천만 원이 없어서 저한테 부탁하러 오신 거예요? 그깟 2천만 원이 없어서요? 내가 이렇게 빌게.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제발 말 좀 잘해줘. 응? 제발. 돈 모을 생각은 안 하고 명품관에서 흥청망청 쇼핑만 하고 다녔으니 통장에 2천만 원은커녕 200만 원도 없겠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차 주인한테 전화했어요. 유정이 엄마, 네, 저 승철이 엄마예요. 그 차 수리비 말인데요. 제 신우이라고 봐주지 말고 10원 한 장까지 다 받아내요. 네, 알겠어요. 또 연락할게요. 올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승철이한테 한 게 얼만데? 뭐 본인 아들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애 면전에 대고 소리친 거요? 아니면 별것도 아닌 백혈병 가지고 아픈 척하지 말라고 한 거요? 저보고 유난 떨지 말고 애나 제대로 키우라고 한 거요? 더 처맞기 싫으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신우이와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결국 차 수리비 2천만 원을 구하지 못한 신우이는 살고 있는 집을 팔아 수리비를 갚고 당신 같은 사람과는 1분 1초도 함께하기 싫다는 아주버님 때문에 이혼도 당했습니다. 제대로 위자료를 받아낼 거라고 난리를 치던 신우이는 저런 추잡스러운 남충한텐 애도 맡길 수 없다며 위자료는 물론 양육권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날 놀이터 사건 때문에 동네는 물론 옆 동네 아파트까지 신우이가 아주 진상 맘충이란 게 소문이 다 났고 그래서 아주버님과 시부모님 역시 망신살이 뻗쳐 살 수가 없다며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신우이는 위자료를 받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전 남편과 아들이 함께 살 집을 구해줘야 했고 부모님에게는 너 같은 거 없는 셈 치고 살 테니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말을 듣고 아주 먼 동네로 이사를 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요양병원에서 청소를 하면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진상력이 많이 죽었는지 지금 일하는 요양병원에서는 사고치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뉴스에서 맘충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같은 엄마의 입장으로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전에는 아무 제지 없이 갔던 곳이 이제는 노 키즈존으로 변해 승철이와 갈 수 없을 때 서운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우이 같은 진상 맘충을 보고 있으면 저런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우리 착한 엄마들까지 싸잡아 욕먹는구나 싶어 억울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좀 느끼면서 살겠죠? 뭐 반성을 하든 안 하든 저랑 상관없지만요. 엄마, 저 교복 잘 어울려요? 어디 보자, 우리 아들. 교복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 승철이가 될게요, 엄마. 아니, 아들. 엄마는 다 필요 없어. 그냥 승철이가 건강하게만 자라면 돼. 승철이 소식 궁금하셨죠? 저희 승철이는 완치 판정을 받고 동갑내기 친구들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저학년 땐 사실 조마조마한 날들이 많았어요. 혹시 체육 시간에 다치면 어쩌지? 크게 다쳐서 지혈이 안 되면 어쩌지? 그런데 병원에 갈 때마다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다고, 누구보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 학교 생활 열심히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점점 건강하게 커갈수록 저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중학생이 된 승철이는 이번에 좋은 성적으로 국제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답니다. 완전히 건강해진 승철이는 저희 누구보다 든든한 아들이자 친구예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고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줘서 얼마나 기쁘고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게만 자라준다면 엄마인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 파이팅!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